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트럼프는 말이죠. 정말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어떤 그 특별한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영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는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세상의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약범들을 모두 소탕하고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악의 축,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라든지 이란의 하메네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얘기가 사실인 듯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말이죠. 이란 전쟁을 시작하기 전인 1월에 특별한 편지, 비밀 편지를 써가지고 자신의 집무실 책상 서랍 안에 두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책상을 레저르 데스크, 결단의 책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저르 데스크 서랍 안에 비밀 편지를 넣어놓고 자신이 암살당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를 벤스 부통령이 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금 대테러 선임국장이 나와서 팟캐스트 방송에서 얘기한 것인데요. 트럼프는 이런 비밀 편지를 통해서 말이죠. 자신이 이란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때, 테러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때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트럼프 벤스에게 유서를 남겼다는 겁니다. 집무실 책상에 비밀 편지가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1월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란에 의해서 암살 시 매우 단호한 지침을 남겼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중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JD 벤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를 작성해서 백악관 집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세바스찬 고르카 대통령 부보좌관이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테러 선임국장입니다. 이 고르카는 최근 팟캐스트 팟포스원에서 무슨 일이 대통령에게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부통령 앞으로 쓰인 편지가 집무실 책상인 레저르 데스크 서랍 안에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와 2기 취임 전후에 이미 수차례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맞은 바 있습니다. 2024년 7월 13일에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총알이 그의 깃부분을 스쳐 지나갔고요. 두 달 뒤인 9월 15일에는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범인이 조준경이 장착된 반자동 소총을 골프장으로 겨눴다가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게 발견돼 총격을 받고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25일에는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트럼프와 펜스가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 한 남성이 2적의 총과 칼을 들고 난입하려다가 저지당한 바 있습니다. 또 1기 행정부 때에도 이란의 암살 시도가 적발되고 독극물 리신소프가 백악관으로 배달된 적도 있습니다. 고르카는 이 팟캐스트에서 모든 사람이 이 남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즉 모든 사람이 트럼프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이 사람은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우리가 본 가장 강력한 인물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들 이후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다. 모두 그와 같은 테이블을 앉고 싶어하고 국빈 만찬을 원하고 그의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그런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인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비치는 그런 유서 작성을 한다는 것이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할 수 있겠는데, 다시 말해서 그만큼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암살에 대비해 가지고서 유서를 쓴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같이 얘기하고 싶어하고 같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신이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서까지 써놨다. 이 얘기는 그만큼 트럼프가 어떤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악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중도 성향의 전국 케이블 네트워크인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 만약 이란 정권이 자신에 대한 암살 위협을 시도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지침을 내려놓았다면서, 매우 단호한 지침을 이미 내려놓았다면서 이란이란 나라 전체가 날아갈 것이다. 이란이란 나라 전체가 날아갈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를 이란이 암살한다면 이란 전체를 날려버릴 것이다. 아마 핵을 쓰도록 그렇게 비밀 편지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말이죠. 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설 1위입니다. 이후에는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을 우선하는 민주적 정당성 서열에 따라서 하원의장, 그러니까 부통령은 상원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원의장 그리고 부통령이 1순위, 그다음에 하원의장이 그다음 순위, 그다음에 상원 임시의장이 그다음 순위, 그다음에 이제 국무장관 이렇게 갑니다. 미국은 말이죠. 대통령 유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 남은 임기를 부통령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통령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으로 올라가고 그 임기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 국정연설 행사와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 장관, 양원 지도부가 모두 한 장소에 모이는 경우에는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다 모이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이니까 다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강요 중에서 지정 생존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 장소에 모이는 경우 거기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지정 생존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인 2월 14일 트럼프 국정연설 때에는 더그 콜린스 저양 군인 부장관이 지정 생존자를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이제 지정 생존자로서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에이브럼 링컨, 제임스 가필드, 윌리엄 맥킨리, 존 F 케네디 등 4명의 대통령이 재직 중에 암살됐습니다. 그러니까 암살된 대통령이 많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1981년 3월 30일 워싱턴 실튼 호텔 앞에서 총알이 폐 근처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고 1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레이건은 당시 의료진에게 당신들이 모두 공화당이길 바란다 라고 농담하고 아내 낸시에게는 여보 몸을 숙이는 걸 깜빡 잊었어 라고 농담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상황에서도 농담을 하는 레이건의 여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한테는 여보 내가 깜빡 잊었어, 몸 숙이는 걸 깜빡 잊었어, 이렇게 농담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의사들한테는 당신들이 모두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대통령이 유고시에 대통령이 암살당하면 이제 부통령이 그 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는 지금 마두로를 잡았죠. 그리고 또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이런 어떤 악과의 전쟁을 하면서 자기를 향한 암살 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적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나라들의 요원들에 의해서, 아니면 그 나라들의 어떤 그 스파이에 의해서 또 그럴 수 있지만, 아니면 미국 내 이 좌파가 말이죠, 오히려 트럼프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도 미국 내 좌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만약에 이란에서 나를 암살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때는 바로 어떻게 하라고 레저드 데스크 그 책상 서랍 안에 비밀 편지를 써놓고 이거를 바로 벤스 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목숨을 걸고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목숨을 걸고 마약과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목숨을 걸고 부정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응원해야 되겠죠. 강신업 입니다.